대표가 하나. 예. 맞는 거죠. 근데 보면서도 의심이 돼 지금. 장동혁 대표가 방금 입장이 나왔는데요. 의총 결의문 저를 포함해서 107명 의원의 진심이다. 마지막 입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. 이게 사실 그 결의문이라고 하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대단한 내용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요.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반대한다는 것이고요. 네. 마지막 3번이 뭐냐면 그래서 앞으로 통합을 해서 잘 지내자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통합의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딴지 걸지 말고 내가 네. 뭐라고 하지도 말고 우리 서로 네. 그냥 잘 지내자 이런 이야기거든요. 예. 그런 게 사실 대단한 입장이 아닌데 그 김민수 최고는 또 뭐며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일종의 장- 배드캅 네. 복합을 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.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그러네요. 합니다. 그러니까 그 제가 보기에는 앞만 봐도 오세훈 시장 포함해서 약속대려는 이미지가 매우 커 보인다. 그러니까 이대로는 지금 선거 돌파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어떻게 거야? 할 거냐. 네. 수비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형님아우 하면서 이런 판을 깐 게 아닌가 싶은데요. 장도영 대표가 YTN 보도입니다. 윤 복귀 반대 의총 결의가 국민의힘의 입장이다. 이제 이렇게 해서 보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종합을 하면 이제 배를 건너왔기 때문에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네. 그 윤어게인 배를 불사른 거다.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근데 뭐 또 조용히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 것 같던데요.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예.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 이야기가 대단한 주장이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적어도 그 지난 아까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겠지만 탄핵 기간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헌재를 공격했고 뿐만 아니라 관저 앞에 가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감쌌던 그런 그렇죠. 모습까지도 네. 사과하는 것이 한 발 나아가는 것이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쨌건 간에 정치적 복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우산을 쓰겠습니다 정도 이야기를 가지고 대단한 결단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참 우습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. 들긴 해요. 그러니까 결의문이면 우리의 결의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어제도 얘기 1, 2, 3 최소한 3개 정도.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참여를 하면서 1 무엇을 하겠다, 네. 2 무엇을 하겠다, 3 무엇을 하겠다. 근데 그건 없어요. 그냥 입장만 밝힌 겁니다. 이제 관련해서 오늘 조금 후속되는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장도영 대표가 이제 기자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. 그 결의문에 담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다른 논의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. 그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네. 징계 취소 이런 거 아닌가요? 그건 아닌 것 친한계가 같습니다. 계속 말을 하는 건데. 예, 그건 아니라는 것 예. 같고요. 더 이상의 논란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다. 결국에는 선거용 분칠에 불과하지 않나? 라는 생각이 드네요. 예. 야, 근데 그렇긴 한데 또 제가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과 장동혁 대표의 관계성이라든가 그렇죠. 뭐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물론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대중적 의무부여는 낮게 하지만은 네. 기본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출범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고 음흠. 더군다나 김민수 최고 오늘 새벽에 이제 글 올린 내용들을 보면 새벽 이렇게 2시. 표현이 돼 있거든요. 예. 결의문은 의총 당일 현장에서 완성된 거다. 장동혁 대표라는 사람은 네. 그 침묵을 하면서 어려운 모욕을 견뎌야 됐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한 마당인데 음. 뭔가 지금 그 장도혁 대표가 이 논란을 정리하는 워딩을 지금 한 상황이 됐기 그렇죠. 때문에 이게 지금 또 어떤 식으로 또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모습이라든가 음흠. 장외의 장동혁 대표를 지지한 윤핵관 세력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. 고성욱 TV는 무조건 닥치고 지지라고 했는데 과연 그의 입장이 유지될 것인가. 그렇죠. 예. 이런 부분들이 또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그렇습니다.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예. 아마도 국민의힘은 이렇게 저륜만 하다가 6월 지방선거를 목전까지 치르지 않을까라는 그, 생각이 더 예. 깊이 듭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전환길 뉴스가 이제 곧 라이브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원래 탈당한다고 했다가 다시 그렇죠. 안 한다고 했는데 또 예.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, 근데 그 어쨌든 지방선거가 바닥바닥 다가오는 이 상황에서 돌파구가 안 보이잖아요. 특히 이제 수도권 전멸은 보나마나 뻔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고육지계로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요. 그런데 이제 이 분칠에 어떤 국민들이 속아 넘어갈까?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나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다 하더라도 석 달 뭐 빌고 울고불고 해봐야 저는 민심을 돌이키기는 쉽지 않다. 그러면 최소한의 뭔가 방어책이나 방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집안 싸움 말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뭐 국민의힘은
아비규환 상태로 예. 계속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러니까 예.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? 그러니까요. 결국은 윤석열 씨가 했던 비상계엄 이후의 국민의힘 행동들에서 빨리 끊어내지 못한 것들이 여기까지 오는 상황인 것 같고, 네.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를 지더라도 과연 반성을 할까라고 맞아요.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물음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. 맞아요. 네.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 체제가 다시 또 생긴다라고 하는 전망이라고 하는 게 결국 국민의힘은 더 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. 그러니까요. 저 극우 정당으로서 스스로 그냥 명멸해가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이번에 확실히 심판을 해서 좀 건강하고 새로운 보수 정당이 태동하는 근거가 좀 되면 좋겠다라는 네.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야 취재 편의점에도 보수 진보를 맞춰가지고 저희가 균형감 있게 보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